자, 우리 학과의 학과장님이시자 그리고 인적 자원 및 조직 개발 관련 과목을 담당하고 계신 김태성 교수님 모시고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수님 간단하게 카메라 보고 자기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김태성입니다. 인천대학교 창의인재개발학과에서 가르치고 있고요. 학교에 오기 전에는 기업체에서 HRD 관련 업무를 오랜 기간 동안 수행을 한 바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우리 학과에서 우리 좋은 학생들하고 아주 즐거운 시간, 뜻깊은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또 좋은 얘기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학과의 기초를 이루는 인적 자원 개발, 이제 영어 약자로는 HRD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HRD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HRD라고 하면 우리 연구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Human Resource Development, 인적 자원 개발이라고 하는 용어이죠. 저희 학과의 정체성이 되는 학문이기도 하고요. 인적 자원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일하는 사람들, 일하는 성인들, 특히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해서 모여있는 조직 속에서 구성원으로서 함께 일해 나가고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일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일하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해볼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해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그런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이 됐달지 어떤 교육 정책이 됐달지 다양한 인적 개입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구성원들도 성장하고 조직도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실천 분야이고 학문 분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께 HRD가 뭔지 직접 들을 수 있어서 더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HRD가 적용되는 현장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렇죠. HRD가 적용되는 현장, 인적 자원 개발이 적용되는 현장. 우리 학문, 이 HRD라고 하는 학문은 기본적으로 현장을 베이스로 합니다. 현장으로부터 생성되게 된 그런 학문 분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현장이라고 하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조직 맥락에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스스로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성장해 나가고 본인에게 주어진 업무를 잘 수행하고 효과적으로 거기에서부터 결과를 만들어내고 또 이런 것들이 모여서 공동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일테면 그 기업의 이익이랄지 어떤 목표랄지 이런 것들을 같이 잘 달성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 내지는 공공기관들, 학교, 병원 이런 다양한 기관들에서 그 조직 내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효과성, 그 다음에 우리 조직 목표 달성 이런 것을 위해서 다양한 HRD 활동들을 전개를 하고 있죠. 그게 이제 우리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현장을 묘사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조직 내에서만 이런 활동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조직 외에서 전문적으로 HRD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라거나 시스템을 제공한다거나 아니면 온라인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제공을 한다라거나 어떤 워크숍 같은 것들을 기획해서 운영을 한다라거나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운영해 주거나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컨설팅을 제공해 주는 그런 기관들에서도 다양한 HRD의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고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더 우리가 범위를 넓혀보자면 지역사회 평생교육기관이랄지 대학이나 각종 교육기관의 평생교육기관이나 성인교육시설 이런 것 내지는 새로운 직업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한 직업훈련 기관들 이런 것들에서도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기획하거나 설계하거나 운영하거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여러 군데서 포진해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연구를 하는,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분야에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죠. 일테면 저 같은 학교에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연구소나 정부의 정책기관 이런 데 있는 분들도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토록 다양한 사회 분야에서 HRD가 적용되고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자,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졸업생들이 이 창의인재 개발과를 졸업하고 나서 HRD 전문가가 돼서 그렇지. 이제 각 사회에서 활약을 하게 될 텐데, 그럼 이렇게 우리 HRD 전문가에게 요구되는 역량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렇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역할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전문성이 요구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특히 사업이나 기업이나 이런 조직들이 돌아가는 게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활동을 해나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될 것이고, 사실 그보다 더 크게 우리 세상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대한 이해도 사실 필요하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그 다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학습하고자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동기랄지 기제랄지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이론적 기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얘기를 해본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잘 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을 성장시키려고 하는 거고, 사람들하고 얘기 속에서 필요한 니즈들을 찾아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적절하고 정확하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소프트 스킬이라고 얘기하는 이 다양한 일 관리 능력, 사람 관리 능력, 관계 관리 능력, 이런 것들이 요구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 신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하면 사람들 앞에서 효과적으로 뭔가를 전달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잘 경청을 할 것인지, 필요한 내용을 핵심적으로 잘 전달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자칫 이렇게 되게 말랑말랑하기만 하고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 치밀한 방법론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빠뜨릴 수 없는 것이 과학적인 내지는 체계적인 어떤 사물이나 상황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일을 하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의사결정의 상황을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요. 그 의사결정의 상황에서 뭔가 의사결정의 포인트가 되는 것은 누군가의 검증되지 않은 말이나 내지는 감이나 그동안 해오던 관행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고 객관적인 데이터, 그 데이터 속에 숨어있는 그 행간의 의미, 거기에 숨어있는 진실한 의미,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내려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되게 말랑말랑한 소프트 스킬만 필요하다라고 할 수는 없고, 굉장히 치밀하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법론과 접근,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다양한 사회에서 우리 HRD가 적용되고 있었군요. 그렇다면 우리 재학생들도 나중에 졸업을 하게 되고 HRD의 전문가적인 역량을 키워서 각 사회, 공공기관이라든지 기업에서 활약을 하게 될 텐데, 그렇다면 우리 같은 이런 HRD 전문가에게 필요한 역량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HRD 전문가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일들을 수행을 하려면 다방면에 걸쳐서 여러 가지 전문성이 요구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기본적으로 사업이, 기업이 아니면 우리 다양한 형태의 조직들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어떤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거시적인 시각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그거보다 더 거시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요즘 4차 산업혁명이랄지 기후변화들을 포함한 지속가능성의 문제랄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비즈니스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시적인 상황에 대한 안목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조직에 대한 안목, 그 다음에 거시적인 상황에 대한 안목,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당연히 핵심적으로 따져봐야 될 것이 사람과 관련한 역량이 있느냐, 교육적인 역량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과 신뢰를 쌓을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사람들과 적절하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능력, 사람들에게 필요한 이 니즈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낼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떤 사람들은 소프트 스킬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휴먼 스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의 역량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덧붙이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조직 내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활동들도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을 동반하는 행위들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사결정을 우리가 잘 내리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볼 수 있는 능력, 그런 것들을 분석하고 그 데이터 속에 숨겨져 있는 실질적인 의미, 거기에 숨겨져 있는 니즈, 거기에 숨겨져 있는 정확한 포인트, 이런 것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역량, 이런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사물에 대한 접근 역량과 분석 역량,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데이터랄지 통계랄지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한 우리의 스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통계 데이터 분석 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될 것 같은데요. 교수님께서 통계 데이터 수업을 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 이 분야가 나중에 어떻게 유용하게 쓰일지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혹자는 이제 데이터의 시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그 데이터 분석 능력이 공학이나 자연과학이나 이런 쪽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 그 다음에 기업 활동에서, 그 다음에 우리 HRD 활동에서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이 앞으로 더 활용도가 커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직의 다양한 활동 속에서 정말 말도 안 되게 많은 빅데이터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많은 데이터들 속에서 정말로 필요한 핵심 정보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갖다주는 시사점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을 해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업 활동 내지는 HRD 활동을 함에 있어서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의 니즈를 파악을 해낼 때, 우리가 어떤 수행한 활동에 대해서 평가를 해낼 때 굉장히 중요한 이 접근법이자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이렇게 지식을 쌓은 후에 졸업생들은 어떤 직업 분야에 진출하게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케이. 그죠? 이제 직업 분야, 진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되겠죠. 무엇보다도 우리 학과는 창의인재개발학과 HRD를 전공으로 하는 학과이기 때문에 HRD 분야로 진출한 학생들, 그 다음에 진출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졸업생들 중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다양한 이 기업들에서 HRD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우리 졸업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교육과 관련한 어떤 인접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 우리 졸업생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역량에서 얘기를 했었던 것처럼 우리는 굉장히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랄지 네트워킹이랄지 휴먼 스킬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죠. 우리 학과 과목의 창의성과 관련한 그런 전문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어떤 사람들의 어떤 상담이나 심리와 관련한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다루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다른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이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e-learning이랄지 m-learning이랄지 이런 것과 관련한 것들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각종 기업체나 아니면 그 HR들이 전문으로 하는 어떤 컨설팅 기관, 전문 기관 이런 곳에서도 많이 활동들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우리 휴먼 스킬이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서 열심히 일들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에 따라서는 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무슨 직업훈련 기관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학 학습을 하는 동안에 또 나름대로의 자기 진로를 찾아서 여러 분야로 진출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창의인재개발학과를 졸업하고 각 사회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선배님들이 많다는 소식을 들으니 참으로 기쁩니다. 저 역시도 그런 선배님들처럼 우리 학과를 빛낼 수 있는 인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아쉽게도 인터뷰 시간이 이제 마무리가 되어서 이제 이만 인터뷰는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네, 이제 동안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네. 창의인재개발학과, 인천대학교 창의인재개발학과 굉장히 좋은 학과예요. 오면은 좋은 사람들도 많고, 여러분 아마 들어오게 되면 선배가 되겠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서로 아껴주고 즐겁게 같이 활동하고 공부하고 하는 공간입니다. 교수님들과도 많은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주신 것만큼 또 남은 기간 열심히 이
마무리를 잘 해서 우리 학과에서 같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컨트리뷰입니다.